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혹시 설마 내 자식은 다르겠지? 효심 깊은 우리 애들은 안 그러겠지 하고 방심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듣기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은 자식 눈치나 보며 눈물 흘리는 비참한 나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집문서, 그 통장, 자식들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 세금 문제 때문에 미리 증여해달라, 사정한다고 해서 마음 약해져 넘겨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제발 부탁드리건대 그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그 도장을 찍는 순간 여러분은 존경받는 부모에서 부양해야 할 짐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냉혹한 자본주의의 현실이고 무엇보다 받을 것을 다 받아버린 인간의 간사한 본성 때문입니다. 옛말에 돈이 가면 정도 간다고 했지만 노년의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돈을 꽉 쥐고 있어야 효도가 온다는 서글픈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 이일강과 함께 왜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식에게 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그 피눈물 나는 인생의 처세술을 뼛속 깊이 새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순간의 동정심 때문에 노후를 망치는 어리석은 선택은 평생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참으로 희생적입니다.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내 새끼 입에는 맛있는 거 넣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자식이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아서 내 노후 자금을 헐어서라도 자식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주고 사업 미천을 대줍니다. 어차피 죽으면 물려줄 돈, 세금이라도 아끼게 미리 주자고 생각하십니다. 참으로 숭고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초라한 노년입니다. 돈을 다 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를 자식들이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으니 이제 내가 왕처럼 모셔야지 하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 몇 달, 몇 년은 고마워하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짐이 됩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친구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합니다. 어머니, 지난달에 드린 용돈 벌써 다 쓰셨어요? 하는 핀잔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는 피멍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자존심도 지킬 수 없습니다. 늙고 병들었는데 돈까지 없으면 자식들 사이에서 서로 모시기 싫어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의 대상이 됩니다. 요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보내줘야 갈 수 있습니다. 내 발로 들어가는 요양원과 자식들이 등 떠밀어 보내는 요양원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발 명심하십시오.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어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나 죽으면 이 돈 다 너희 것이다라는 무언의 약속이 있어야 자식들이 명절에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비치고 아프다고 하면 죽이라도 쑤어옵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경제력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미리 주는 유산은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독약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벌고 실패도 해보고 바닥을 쳐봐야 돈 귀한 줄을 알고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쓰럽다고 해서 그때마다 돈으로 해결해주면 그 자식은 영원히 홀로 서지 못하는 캥거루가 됩니다. 부모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공짜로 받은 자식은 그 돈을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갑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날려먹거나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사기를 당해 순식간에 거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내 탓이요 하고 반성할까요? 아닙니다. 또다시 늙은 부모를 찾아와 돈 더 없냐고 행패를 부립니다. 형한테는 더 줬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것만 주냐며 원망합니다. 결국 돈 주고 자식 망치고 부모 자식 관계까지 원수로 끝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결핍을 선물하십시오. 내 재산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것이다. 너희에게 물려줄 건 땡전 한 푼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바라보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악착같이 제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자립심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돈 몇 푼 쥐어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값진 유산입니다. 세 번째로, 죽을 때까지 재산권을 쥐고 있어야 가족의 화목이 유지됩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해주는 순간 형제간의 우애도 깨집니다. 아무리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해도 자식들은 서로 비교하며 불만을 갖습니다. 큰오빠는 아파트를 해줬는데 나는 전세금만 해줬다. 동생은 사업 자금을 줬는데 나는 뭘 해줬냐 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끼리 싸움질을 합니다. 재산을 받은 자식은 이미 챙길 건 챙겼으니 나 몰라라 하고 못 받은 자식은 받은 놈이 모셔라 하며 발을 뺍니다. 결국 부모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화목했던 가정은 돈 때문에 풍비박산이 납니다. 하지만 부모가 돈을 딱 쥐고 있으면 상황이 다릅니다. 아직 떡고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서로 부모에게 잘 보이려 경쟁적으로 효도 흉내라도 냅니다. 형제간에도 우리가 부모님 잘 모셔야 나중에 뭐라도 받지 않겠냐 하며 의논하고 협력합니다. 이것을 두고 돈 보고 하는 효도가 무슨 효도냐며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라도 자식들을 내 곁에 두고 늙은 부모를 챙기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자식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돈을 미리 줘서 불효자를 만들지 말고 돈을 쥐고 있어서 효자로 만드십시오. 네 번째로, 황혼 이혼과 재혼의 위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평생 해로할 줄 알았던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황혼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혼자가 된 후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넘겨주었다면 이런 인생의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을 하려 해도 위자료 줄 돈이 없어서 참고 살아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싶어도 자식들이 우리 유산 줄어든다며 반대하면 꼼짝없이 포기해야 합니다. 심지어 병이 들어 간병인이 필요한 순간에도 돈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간병을 하다가도 병이 길어지면 지쳐서 나가떨어집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당당하게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서 편안하게 케어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효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안전장치, 그 열쇠를 절대 남의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자식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좀 챙기십시오. 자식들 다 컸습니다. 자기들 인생 자기들이 알아서 살게 놔두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할 만큼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며 뼈 빠지게 모은 그 돈,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친구들과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시고 배우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하십시오. 이 돈 아껴서 우리 손주 과자 사줘야지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예쁜 옷 한 벌 더 사 입으십시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늙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부모가 자식 입장에서도 훨씬 더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끝까지 경제적 자립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적어도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은 속물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사의 엄연한 이치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남은 재산은 여러분이 지난 세월 치열하게 살아온 대가로 받은 훈장이자 남은 생을 안락하게 지켜줄 방패입니다. 부디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평생의 후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통장 비밀번호는 며느리도 아들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고 풍요로운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너무 냉정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피 끓는 직언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경청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일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